자, 계속해서 보시죠. 그러니까 예, 문제집 69쪽입니다. 14번이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따르면 토지거래계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에 따른 토지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연 1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용 후 매년 신규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토지 취득가액에 대한 비율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연 1회 10% 이내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 해설에 셋째 줄이요. 방치하고 있으면 가장 죄질이 큰 거죠. 땅값 뛰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고요. 10%. 불법 임대. 그러니까 그 땅을 죽이고 있지는 않은데 지 손발에는 흙도 안 묻히고 불법으로 임대해 줬습니다. 그건 7%. 그러니까 불법으로 이용 목적 변경. 그 땅을 죽이지도 않고 자기 손발에 흙은 묻혀가면서 뭔가를 하고는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거죠. 그때는 5%입니다. 방치하고 있으면 10%죠. 답은 3번입니다. 15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허가 신청자가 취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니까 당연히 불허가 처분인 거죠. 허가해달라고 해놓고 허가해줬더니 왜 허가를 해주냐고 이의신청을 할 리는 없잖아요.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군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맞죠? 불허가 받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런 불허가 처분을 한다고 이런 불허가 처분을 한달고 얼마 안 해요? 한 달 안 해요. 한 달이죠. 똑같은 기간 내에 대들 건지 부탁할 건지 알 수 있어야 되니까 둘 다 똑같이 한 달 안에 이의신청 매수 청구입니다. 동그라미 1번 맞고요. 동그라미 2번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이의신청에게 통보한다. 맞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죠. 그러면 시군구가 그냥 그대로 툭 판사, 불허가 판사 하면 안 되잖아요. 심의 거쳐 통보한다. 동그라미 3번 토지로 허가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 등은 허가권자에게 해당 토지의 선매를 요청할 수 있다. X요. 7번 보시죠. A, B 거래가 아니라 A 땅을 그러니까 관청 국지공이 사갈 수가 있습니다. 7번 저쪽 보시죠. A 땅을 국지공이 사갈 수가 있죠. A, B 거래로 가는 건 뭐였고요? 허가 받은 경우고요. B가 허가를 받은 경우고 국지공이 사갈 수가 있지만 그 말 취지를 잡으시자고요. 선매비 통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A 아줌마에게 또 B 아저씨한테 B 아저씨 좀 빠지시죠. 아줌마 그 땅 파신다며 우리 쪽이랑 먼저 우리 쪽에서 먼저 사고 싶으니까 얘기 좀 하고 가시죠. 그게 선매비 통지이죠. 누가요? 시장군수구청장이 A 아줌마에게 그 이름들을 그 말뜻을 찾아가면 되는 거죠. 선매 우리 쪽에서 먼저 사고 싶으니까 얘기 좀 하고 가시죠. 그게 시군구가 하는 선매비 통지고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선매를 요청한다거나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지금 이쪽 자리는 뭐고요? 불허가를 받았다고요. 불허가 받은 A 아줌마가 어쩐대요? 우리 부모님 병원비 필요한데 어쩐대요? 좀 누구 살 사람 없는지 알아봐 주세요. 불허가 처분을 받은 A 아줌마가 불허가 처분을 때린 누구에게요? 시군구에게 누구 내 땅 살 사람 없는지 알아봐 주세요. 매수할 것을 부탁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배경들, 흐름들을 잡으셔야지 그냥 어떤 단어를 다 외운다. 그렇게 해서는 맥을 잡기가 쉽지 않으시겠죠. 아무튼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땅 주인이 아니면 이 개인들이 관청에게 선매를 요청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매는 행정청 쪽에서 개인에게 하는 거죠. 선매비 통지를 하는 겁니다. 3번이 틀렸고요. 그러니까 4번이요. 토지를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허가권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5번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해야 된다. 맞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돈 없다고 그러면 안 살 수도 있죠. 공시가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요. 해야 한다는 건 꼭 매수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2억짜리 땅을 20억 주고 사고 팔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15번 틀린 것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16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도에서 매수 청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이쪽 매수 청구에 대한 흐름이죠. 동그라미 1번. 해당 토지 소유자가 직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X. 틀렸죠.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가 불허가 처분을 때린 시군구에게 매수 청구를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에 안한다. 맞죠?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요. 2번이 맞습니다. 3번.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불허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아무튼 30일과 1월에 얼마나 고상한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1월로 돼 있죠. 이런 불허가 처분을 한다고 이런 불허가 처분을 한달고 한 달 안에 대들거나 부탁하거나 선택할 수 있죠. 1월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매수자로 지정된 자는 반드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진다. X형. 예산의 범위에서 사거나 안 사거나 할 수 있죠. 동그라미 5번.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 가격은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 이하여야 한다. 뭐 그런 건 아니죠. 뭐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시가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은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옳은 거요. 17번 문제요. 토지거래 허가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전반에 대한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 17번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토지거래 허가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시장구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된다. 맞죠? 시군구에게 신청을 합니다. 동그라미 2번. 시장구수구청장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 즉 15일이죠.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선매입이 통지를 해야 된다. 맞고요. 3번.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시장구수구청장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맞고요. 4번.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을 받은 때는 그로부터 1월 이내에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거기는 관계가 없잖아요. 불허가 처분을 때린 게 누구예요? 허가권자인 시장구수구청장이 불허가 처분을 때렸으니까 누구에게요? 시장구수구청장에게 하는 거죠.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요. 동그라미 5번. 이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결정에 불복할 때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청의 처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두 가지죠.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아니면 바로 행정소송형. 아니면 행정심판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때 행정소송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예상이 있고요. 아무튼 동그라미 5번은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직접 우리 시험의 초점은 아니지만 잠깐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 중에 어디를 지우기 하나 어려우니까요. 좀 저쪽으로 가보시죠. 잠깐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관청의 처분이 있습니다. 관청의 처분에 대해서 국민이 이런 동그라미 같은 처분이 있디야. 법원에 바로 갖고 갈 수도 있죠. 행정, 소송을 법원에 바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으로 가면 이 시간도 돈도 엄청 많이 걸리네요. 관청에게 아니 도대체 이런 게 말이 된대요. 그러니까 좀 다시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100%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상급청의 행정심판. 근데 또 법에서는 더 빨리 효력을 확정짓기 위해서 이의신청이 써져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했는데 이런 게 말이 된대요. 다시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검토해 주세요. 했는데 결과가 엉망이라고요. 이런 동그라미 처분을 보았나? 그래서 뭐로 갈 수 있는 거고요. 행정소송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둘 중에는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가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그 다음에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 다시 오시죠. 그러니까 17번 문제 동그라미 5번 맞습니다. 틀린 것은 4번이었죠. 시군구 불허가 처분을 때린 사람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겁니다. 답은 4번. 18번 문제요. 갑은 시간이 그러니까 2차 과목은 시간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지는 않으니까요. 천천히 풀어가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갑은 나오면 민법 문제가 아니잖아요. 공법 문제에서는 마음 편히 가세요. 18번 문제가 이렇게 갑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이거는 복잡한 문제예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 안 풀어도 다른 데서 65점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느 상황을 제시하는 종합 문제는 공법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요. 이 제도의 어느 하나들을 가기도 어려운데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다.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 그걸 갖고 여기다도 맞춰봐야 되고 여기다도 맞춰봐야 되고 여기다도 맞춰봐야 되고 하는 거죠. 이 모든 내용을 다 꿰고 있어야만 종합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65점 맞으면 되는 거죠. 또 이미 65점 맞으셨고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편히 가시자고요. 안 풀어도 되고요. 다른 문제가 좀 걱정되면 푸셔도 되는데 근데 아무튼 안 풀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뭐 어느 정도 우리는 공부하고 있으니까 풀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종합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여기서 내가 이 문제를 꼭 맞춰야 된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좀 이상하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자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문제 보시죠. 갑은 A도 B군에 토지 11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A 도지사는 갑의 토지 전부가 포함된 녹지지역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국토계획법 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가로 A 도지사는 허가를 위하지 않은 토지 면적을 동법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면적으로 정했고 그 기준 면적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0.1배, 3배에서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우선 상황을 좀 떠올리고 가시자고요. 먼저 18번 문제 첫째 줄 110제곱미터 표시하시고요. 둘째 줄에 녹지지역이죠. 뭐였어요? 도시지역입니다. 90, 100, 꽃배기 662죠. 미녹, 주상공, 녹지지역 100 쓰시고요. 녹지지역은 기준면적이 100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문제에 더 주어진 조건은 더 없죠. 가겠습니다. 문제 첫째 줄 110 초과니까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있으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죠.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문제 지금 셋째 줄에 틀린 것은 이었고요. 동그라미 1번. 갑이 자신 토지의 전부에 대해 대가를 받고 지상권을 설정하려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죠? 기준면적 초과. 토지거래계약. 소유권, 지상권, 목적, 대가를 받고 허가받아야 되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갑의 토지가 농지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맞죠? 농지취득 자격증명보다 허가증이 훨씬 더 센 겁니다. 허가증 받았으면 이거 필요 없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3번.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을이 허가구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갑의 토지 전부를 매수하는 경우 토지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X요. 허가구역에서 허가 받아야죠. 그리고 7가지일 때 허가받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거죠. 7가지 농업일 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받지 않는 게 아니죠. 허가를 받아야 되고 3번이 틀렸고요. 4번 병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자기 집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갑의 토지 전부를 매수하는 경우 해당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에 대해서 B군수는 허가해야 된다. 맞죠? 7가지면 허가라고요. 자기 집 포함됩니다. 5번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갑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한 달고 1개월 이내 B군수에게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틀린 것 3번입니다. 조합 문제 좀 복잡하지만 여유를 갖고 풀어가시도록 하시고요. 19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토지거래 허가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계약 내용, 토지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군구에게 제출한다. 맞죠? 시군구에게 제출합니다. 2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그 15일 내에 허가증 발급, 불허가 처분 사유 통지, 선매 밀사시 통지 셋 중에 어느 하나도 없으면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맞죠? 능력 없으면 빠지라고요. AB 거래에 대해서 15일 안에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15일 안에 처리도 못하면 자동빵으로 허가다. 맞습니다. 3번요.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군계획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이런 불허가 처분을 안 달고 맞는 거죠. 동그라미 4번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된 토지에 대해서 시장구수구청장이 선매자를 지정하는 경우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토지 소유자 매입가격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공법에 이제 기본이 됐죠.
표준지 공시가 기준으로 2명 이상 감정평가업자 집어넣어서 그 평균 가격으로 사는 겁니다. 4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5번 시장구청장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하여 1년에 한 번씩 이행명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4번이 틀린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의 내용까지를 보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73쪽에 7장 기타 사항은 이러저러한 이제 토막사항들이 있고요. 이렇게 뭐 많이 나오지 않고 하는 거니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요. 국토계획법에 근거해서 실시하는 조사가 아닌 것은 동그라미 1번 지가 동향 조사, 동그라미 3번 토지거래 상황 조사.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위한 거죠. 지가가 상승하는 곳 아니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곳. 동그라미 2번 주택담보대출 얼마 미쳤어요? 그거는 국토계획법에서 하는 게 아니죠. 주택법에도 그런 거는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틀렸고요. 3번, 4번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나 도시군 기본계획 조사나 5번 토지적성 평가 등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국토계획법에 쓰여 있는 거죠. 틀린 것 2번입니다. 2번 문제요.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동그라미 1번 투기과일지구 먼저 그 이름을 이제 자주 보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땅 투기가 아니라 주택 투기입니다. 투기과일 지구에서는 지위를 사고 팔 수 없다고요. 그거는 주택법에서 보실 내용이고 동그라미 2번 시범도시 국토계획법에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그러니까 모범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국비 지원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2번 이 국토계획법 맞습니다. 3번 수변구역은 아예 우리 6개 법에 안 들어있는 거고요. 4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있고요. 5번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은 그건 역시 도시정비법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3번 문제 국토계획법상 그래서 2번 문제 답은 2번이었죠. 3번이요. 국토계획법 허가 승인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 신청. 그러니까 땅에 대한 법, 건축에 대한 법 두 가지 법이 지금 같이 걸리네요. 건축법 허가 요건만을 따져 허가해서는 안 된다. 판례 입장이다. 이런 상식적인 걸 왜 낸대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맞는 거죠. 땅에 대한 법 300개, 건축물에 대한 법 100개, 어느 행위가 땅에 대한 법 20개, 건축물에 대한 법 10개, 30개 걸려 있으면 30개를 다 통과해야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건축법만이 아니라 땅에 대한 법도 처리를 하라고요. 맞습니다. 뭐 어떤 경우요? 형질 변경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5천, 만, 3만, 공관, 농, 미만까지만 허가받을 수 있다. 뭐 당연히 이제 그 기준들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2번 행정청 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군관리 계획에 대한 기초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허가 없이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출입 등 세 가지가 있는데요.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맞죠? 맞습니다. 다음 문제요.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무상으로 지정권 설정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된다. 투기 잡자는 건데 무상은 투기가 아니잖아요. 딱 네 가지죠. 소유권, 지상권,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대가를 받고잖아요. 대가가 없으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3번이 틀렸고 4번이요. 대도시장이 지정도면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도시군관리계획, 그러니까 국시대가 기본이죠. 시대기 기본. 경부고속도로 국토부 장관, 시장구수는 지지, 지구단위계획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장 자기가 결정하는 게 원칙이죠. 자기가 결정했으면 자기가 지정도면 작성해서 자기가 발표하면 되는 겁니다. 도지사 승인받지 않죠. 맞습니다. 5번 광역시장 도지사 공동으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맞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으니까 아랫사람 시도지사 공동으로 수립해서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았습니다. 변경할 때 그 절차 그대로 밟아야 되죠.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 4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의견 청취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이 법, 저 법 좀 같이 걸려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의회와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죠? 광역도시계획 수립 때 기초조사, 공청회, 의회견 청취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평택, 충청남도의 천안, 경기도 충청남도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고 경기도지사, 충남도지사가 같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경기도지사는 평택, 충남도지사는 천안 의견을 들어야죠. 그쪽 동네 상황도 모르는 채로 자기 그냥 딴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동그라미 1번 맞고요. 동그라미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특별시, 광역시, 시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기초조사, 그다음에 공청회, 의회견 청취로 가는 겁니다. 맞고요. 동그라미 3번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된다. 틀렸죠? 그냥 허가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허가 절차에서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공공시설 그렇게 해도 되는지 공공시설 관리청 의견을 듣는 건 있습니다만 국토부 장관 의견,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 이런 건 아예 없는 거죠. 동그라미 4번이요. 그러니까 그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 공청회, 그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은 재산권에 영향 미치니까 주민 의견 청취, 공람을 거쳐야 되는 거죠. 동그라미 5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개발법 이렇게 저렇게 막 이 법 저 법을 합쳐서 문제 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시험에 그러니까 딱 30년 22번 시험 중에 딱 2번, 3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아무튼 그 제도들을 아시는 거죠. 당연히 재산권에 영향 미치니까 6글자 주민의견 청취, 2글자 공람은 거치고 그다음에 덩어리가 크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보너스 공청회도 거칩니다. 5번 맞고요. 틀린 것 3번이죠. 5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처분할 때 청문 실시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그게 딱 그냥 4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동그라미 1번을 뺀 2, 3, 4, 5가 있죠. 시행자 지정의 취소, 청문, 얘기 들어라. 이익 줬다가 이익 뺏기 전에 얘기 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시행자 지정 했다가 취소, 뺏기 전에 얘기 들어라. 동그라미 3번 실시계획 인가 내줬다가 취소, 뺏기 전에 얘기 들어라. 4번 토지거래 허가 내줬다가 취소, 뺏기 전에 얘기 들어라. 5번 개발행 허가 취소가 있죠. 동그라미 1번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은 관청 내부의 문제잖아요. 청문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협의할 문제고요. 또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도지사 승인을 받는 거니까 이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답은 1번. 다음에 6번 문제예요. 국토계획법 청문을 해야 되는 경우는 지금 뭐 보셨던 거였죠. 기업번 개발행 허가 취소 전에 얘기 들어라. 디귿번 토지거래 허가 취소 전에 얘기 들어라. 미음번 실시계획 인가 취소 전에 얘기 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특정인에게 무슨 이익을 줬다가 그걸 뺏기 전에 얘기 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니은요.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은 개인에 대한 게 아니죠. 관청 내부의 문제고. 동그라미 아까 그 박스의 리을번 지구단위계 구역 지정은 단지를 정하는 거니까 어느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청문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그러니까 7번 문제예요. 갑은 행정청이 아닌 자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이제 공기업이나 민간이겠네요. 국토계획법 갑의 사업 비용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그 아주 격가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내용이고요. 아무튼 한 문제 나왔었고 나왔던 점에서 보시자고요. 다음 쪽 해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해설의 표를 보시죠. 표가 5줄이라고 치죠. 5줄 중에 둘째 줄이요. 어느 누가 사업을 하면서 옆 동네가 큰 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쪽 보고 돈 좀 내라고 할 수 있죠. 이익 받는 지방자산 재개,
그러니까 기억번 두 번째 칸이죠. 행정청은 이익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시설사업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행정청도 아닌데 어이 관청 돈 좀 내지 그럴 수는 없다고요. 행정청의 안자는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셋째 줄여 행정청이 그러니까 뭔가를 했고 그래서 현저한 이익을 받는 공공시설 관리자에게 사업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은번 역시 행정청이 아닌 자는 공공시설 관리자에게 돈 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다음에 넷째 줄은 이제 성격이 달라요. 돈을 도와줄 수 있다고요. 기억번 행정청 시행자에게 국가가 전부 일부를 보조 융자할 수 있고 니은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게는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요. 국가 지방이 일부 3분의 1 이하를 보조 융자할 수 있는 겁니다. 전부를 도와주는 건 말이 안 되죠. 시설사업 비용에서 사업비용, 콘크리트 값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조사, 측량, 설계, 일상적인 사무실 정수기 값 물러가는 거예요. 관리비 등은 제외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고요. 문제를 보시죠. 그러니까 7번 문제예요.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국가 지방은 법령에 정한 소유비용 3분의 1 이하 범위 안에서 갑의 사업비용을 보조 융자할 수 있다. 국가 지방이 행정청에 앉아 도와줄 수 있다. 맞죠? 동그라미 2번. 갑이 행정청이 아닌 자가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X 틀렸죠. 관청도 아닌데 관청 보고 돈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 갑의 사업이 다른 행정청이 아닌 자죠. 공공시설 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우 갑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공공시설 관리자에게 사업에 있는 비용의 2분의 1까지 부담시킬 수 돈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동그라미 4번. 국가 지방은 갑의 시설 사업이 소요되는 조사 측량비를 보조할 수 있다. 조사 측량비 X요. 콘크리트 값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동그라미 5번. 갑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업에 있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X요. 돈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그냥 그 내용을 갖고 이렇게 문제가 구성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76조까지 국토계획법의 세부적인 내용들까지를 다 보셨습니다. 굵은 줄기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들은 꼭 잡아두셔야 되고 또 세부적인 내용도 이런 점들도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아니면 뭐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잡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서에 있는 그 기본 이론 순환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거를 다지는 과정이고 또 이 문제만을 다 보시는 건 아니고요. 문제에 너무 파지 마시고 문제에는 중요한 내용도 있고 지엽적인 내용도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 기본서에 있는 출제 횟수나 강의의 비중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고생하셨고 자, 여기까지 해서 국토계획법을 보셨습니다. 자, 잠깐 쉬시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법으로 가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